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뭐 어저께 폼페오 발언도 무시무시하고요. 이번 주 말인가에는 또 존 볼턴 그 안보보좌관 백악관 그 매파 무서운 아저씨가 또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이 작게 보면은 한반도 핵 위기, 크게 보면은 동아시아 질서에서 이제 그 변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경기대학교의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조병설전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그 먼저 우리 간단하게 이제 우리 그 같이 하고 있는 그 마인드 300이라는 예. 그 이제 전문 지식인 단체죠. 예, 조그만 전문 지식인 단체에서 전번에 우리가 세미나를 2월달에 뭐로 했었죠? 심포지움은 그때. 반전체주의 투쟁과 2020 총선혁명. 총선혁명. 그걸 주제로 해서 이제 한번 물꼬를 했죠. 쳤고 2월달에 예. 2월 중순에 아니 1월 중순에 그렇죠. 1월 초에 1월 8일이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저기 뭐예요 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심포지움을 열죠? 3.1운동과 현대문명 사실 100주년 기념인데 그 네네. 제목 하에서 한미 민간동맹의 기원 예. 그런 부제로 예. 26일 날 네. 퍼센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우리 국내 전문가이고 중요한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실 이영훈 교수 그리고 또 동맹에 대해서 많은 지금 그 개몽 학습 활동하고 있는 이충건 박사가 토론자로 오십니다. 사실 이게 발제와 토론을 바꿔야 돼. 그렇죠. 예. 이 교수님, 이영원 교수 정도 오시고 이충근 박사 오시면은 이 양반들이 발제를 하고 우리가 놀러랄라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주제가 원래 이런 분들이 잘 토론에 이렇게 그 하실 근본이 아니신데 주제가 이제 한미 민간 동맹의 기원이라는 그런 그렇죠. 그 아주 네. 창의적 주제를 잡아서 예. 이분들께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죠. 예. 예. 그래서 이걸 잡게 된 이유는 뭐 저희들이 문제의식인데 예. 사실 동맹 그러면 전부 사람들 생각을 하면은 전쟁을 할 때 군사적인 의미의 결합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말이 동맹 좁은 의미는 그런 게 맞습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전혀 다른 굉장히 굳건한 이 저변의 바탕을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시장 경제로 개방을 하면서 세계로 발전을 해 나갈 때 또 군사적인 지원과 시장 개방과 여러 가지 신용 후원까지 해서 경제적으로 우리 박주필께서 그 소위 말하는 금맥 금의 동맹, 경제의 동맹까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랑 가치 동맹까지 돼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의식과 정신의 연대가 100년 전부터 시작이 100여 년 전부터. 100여 년 전부터 189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특이한 게요. 보면은 우리는 일제에 잡혀 먹었잖아요. 그렇죠. 또 미국이 1930년경까지는 늦게 보면 1930년경까지 그러니까 31년의 만주사변 전까지는 일제의 동맹이었다고요. 지정학적으로는. 그렇죠. 군사적 지정학적으로는 일제의 동맹, 일제랑 친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민간 차원에서 어떤 현대문명, 인류 보편의 현대문명의 가치, 존엄한 개인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익혀왔단 말이에요. 그게 1890년경부터 두드러진데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미국과의 민간 차원에서 정신동맹을 가지고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일제에 대해서 우리가 튀어나가면서 정신의 전쟁을 벌린 케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위대하죠. 그게 이제 우리 세계사를 봐야 되는 게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우리의 그 어떤 독립자존 혹은 왕조로부터의 공화국 선언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내부의 그 우리 정파들의 싸움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세계사가 표변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서양이 입헌 체제와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가지고 세계화를 했을 때 그때 제국주의라고 하는 침략주의를 가지고
예. 세계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일본만 하더라도 그 19세기 제국주의 체제의 가장 그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영국의 일종의 동아시아 대리인이었어요. 예, 그 에이전트였죠. 일본이. 에이전트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기에 역사적인 전환을 주체적으로 좀 잘못했죠. 우리 러시아 쪽으로 가다가 일본한테 이제 잡아먹혔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미국은 1898년에 99년에 그 존 헤이 그 국무장관이 그냥 문호 개방 정도.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것을 구제국주의 이 국가들이 중국을 막 침탈하고 있었는데, 야 우리 장사 좀 하게 해줘. 동아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은 한 번도 로마 제국이나 혹은 이 중국 제국이나 혹은 오스만 투르크나 뭐 소위 지구상에서 그 당대 세계사의 이 패권, 패권 국가로서의 그 제국주의는 전혀 성격을 달리해요. 필리핀을 먹었죠, 근데 미국이. 필리핀은 그냥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전쟁해서 그냥 그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죠. 그렇죠. 스페인이랑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해서 스페인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필리핀을 그냥 승계 받아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 끝나고 나니 다 졌죠. 다 독립시켰죠. 그러니까 정복을 하지 않는 즉 미국의 엔젤릭 임페리얼리즘 약간 그 천사와 같은 천사와 제국주의는 제국주의인데 그건 이제 뭐 이제 친미주의자 조성한 친미주의가 아니고 세계사에서 어떤 세계사가 이게 사실은 무정부 질서 아닙니까? 그렇죠. 살벌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세계사의 질서를 유지하는 강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국 체제가 될 경우에는 군사적인 정복을 하면은 강자가 말하자면은 패도적 패권. 그 우리 제가 잘 아는 친구인 김용호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은 지구상 처음으로 패권, 제국적 패권 국가인데 굉장히 왕도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내가 뭐 엔젤릭까지는 안 하지만 이상주의적 방식으로 정복을 해서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파트너십을 삼고 공동의 적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방식의 그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3.1운동 전야 혹은 뭐 3.1운동을 좀 올라가서 한 우리 독립협회 189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은 굉장히 그야말로 근대 정신 문명 혹은 현대 문명의 이 프로모터로서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우리 한국에 이제는 왕조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뭐 근데 입헌 군주를 하더라도 의회가 필요하고 법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하면 개명된 문명을 소위 말하자면 서양적인 입헌 체제나 이 또 산업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지식인 서재필, 우남이승만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하면 길러낸 거죠. 길러낸 거죠. 길러낸 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짧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게 참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미 간에는 군사 동맹 53년이에요. 53년이죠. 50년부터 본격화돼서 53년에 군사 동맹이고 경제 동맹 우리가 가트 가입이 48년이죠. 48년이죠. 근데 그러면 한 1950 대충 잡아서 한 50년쯤에 이제 뭐 경제 동맹 군사 동맹이 됐다고 치고 그거보다 무려 60년을 앞서서 민간 차원의 정신 동맹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생활은 일제에 붙잡혀 있어. 그렇죠. 생활은 정치 체제, 군사, 경제 이런 건 전부 일제에 붙잡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기독교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그 거대한 흐름이 하나 만들어져서 여기가 한미 간의 민간 차원의 정신동맹을 하고 이 정신동맹의 바탕에서 3.1운동을 이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보면 지정학적으로는 혹은 생활 혹은 그 몸은 발은 일제에 붙잡혀 있는데 영혼과 정신은 그로부터 해방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거꾸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자익 우익의 어떤 투쟁을 거쳐서 혹은 또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을 거쳐서 어떻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때 있지 뿌리가. 그러니까 그때.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그 기본적인 답은 그 전부터 우리가 말하자면은 세계사의 문명적 그 선도 세력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문명이다라고 예. 하는 뚜렷한 자각을 가진 리더들이 있었고 그 리더들이 가장 탁월한 최상위 리더들의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네. 이 독립협회부터 시작을 해서 만민공동의 만민공동 시절 그다음에 뭐 백오인 사건, YMCA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3.1 운동은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인도라고 하는 인도 그러니까 사람의 길. 사람의 일. 그게 이제 예, 예. 말하자면은 유럽 근대 이후에 유럽 자연법 사상 비슷한 자연법 거죠. 사상 비슷한 거고 그렇게 그런 말하자면 그게 이제 일종의 정신과 문명의 그 기반이에요. 그런 비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 공화국에 해당하는 그 주권을 주장을 하면서 삼국이 주권자로서 평등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예. 그게 인도의 도리다. 예, 라고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독립을 하기 위해서 무장투쟁만 하자 이런 좁은 의미 정치가 아니라 예. 그 정신의 비전은 세계사의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이 의식에 다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일제 때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동맹 관계도 한미 동맹도 하나도 없고 지정학적으로는 일부 일제에 묶여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 규범을 한미 민간 차원 정신 동맹의 바탕을 둬서 그 길을 갔었단 말이에요. 정신이. 예, 그렇죠. 근데 참 부끄러운 게 선배들한테 이제 100년이 지난 후손으로서 지금은 우리가 보면 한미 간에 군사 동맹이 있고 경제 동맹이 있고 모든 게 다 동맹 관계예요, 사실은. 그렇죠. 보면. 근데 정신머리는 어떻게 한 50년 동안 미국은 미국대로 헤매버렸고 한국은 미국이 헤매는 것에 따블로 헤매가지고 우리는 뭐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북한이 또 여러 가지 침투했고.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을 했죠. 사실은 예,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끼리 뭐 민족 공조 사실은 71년 이전까지는 평양이 없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중소 분쟁을 하니까 원래 저게 전체주의고 사회주의 아닙니까? 예. 계급주의만 즉 민족은 없다고 그랬어요. 예. 칼 막스나 앵글스 같이 민족이라고 하는 걸 소위 반동이라고 봤는데 이게 뒷배가 분열되니까 예. 둘 다 거기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삥을 뜯기 위해서 주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왔고 갑자기 이제 그걸 김일성 영생교가 된 거죠. 영생교가 되고 이제 지금은 뭐 김일성 민족주의를 주장을 하는데요. 김일성 민족주의하고 우리 자유, 그야말로 자유와 인도와 문명의 세계에 살아서 세계 핵심 국가가 돼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런 태행적이고 반동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민족으로 어떻게 엮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말 세계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한번 좀 잠잠하게 한번 우리가 그 재평가를 하고 지금의 또 현재의 과제하고 3.1 운동 100년 전의 과제하고 미완성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의미와 미완성의 것 이것들을 가장 그 한국과 우리 미국이 결합되는 가장 든든한 그 저변의 문제, 정신과 민간 차원. 민간 차원. 예, 그쪽으로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예. 그런데 거죠. 이제 그때 갈 때가 된 게 지금 1945년의 세계 질서의 변화에 버금가는 변화가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때 일어난 세계 질서의 변화에 버금가는 변화가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든 우리가 그러니까, 몇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한반도 이제 이 주제는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인데 이 비핵화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외교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게임은 그러니까 배경은 문맥은 흐름은 컨텍스트는 그거는 그 흐름은 굉장히 총체적인 겁니다. 전 세계적인 거죠. 전 세계적이고 그 다음에 부문별로는
군사와 경제와 그다음에 그 체제까지 예. 다 포괄하는 이 지역의 혹은 한반도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전체가 지금 전체의 새로운 질서가 걸려 있는 문제고 동아시아 레벨에서는 그걸 동아시아의 자유화라고 하는 큰 스킴을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고 큰 문맥과 큰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이미 발전됐죠. 이미 이제 저는 초기. 근데 이미 그냥 아직도 같다. 저는 소심하지 같다. 않아. 이미 저는 지금 저는 조 교수님에 비해서 훨씬 소심해. 아니 1단계라고 하는 게 1단계라고 하는 게 뭐 우리도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등소평의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게 이미 구조는 동아시아의 자유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미 깔았습니다. 근데 시진핑의 반동이 이 자유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판단 혹은 유럽의 판단, 전 세계인의 판단이 지금 거의 컨센서스를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네. 이 조뱅설전 우리 네. 조 교수님이나 저 같은 이 한국의 몇 명의 강골들이 네. 저는 사실 약골인데 이 강골들이 중국의 지금 그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전체주의 반동, 토탈테리언 리액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선 어떤 강골도 그렇게 안 불러요.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토탈리테리언이라고 딱 낙인을 찍는 순간 이거는 히틀러, 스탈린, 폴포트거든.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그렇게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 신문 저거 전체주의 반동 그러니까 오웰리안이라 그러죠. 조지 오웰 동물농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웰리안이라고 펜스도 그 용어 썼을 거예요. 조지 오웰. 오웰리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토탈리테리언이라고는 얘기를 못해. 오히려 우리가 더 깡다구가 좋아. 그 비슷한 걸 이야기할까요? 예. 그 저기 등소평이 개방을 하고 한 10여 년 지나고 굉장히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했을 때 그 우리 한국에도 많이 왔죠. 원래 중국을 전공을 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일본도 저 소위 말 연구비 많이 받아가지고 했던 그 소위 말하자면 스칼라피노 교수 돌아가셨죠. 그 양반이 이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가 개방이 됐고 뭐 사회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 권리는 제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이동이라든지 물론 이제 주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호적을 이동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뭐 중국의 개혁 개방을 중국이 이제 상당한 부분은 이제 그 사회 경제적으로는 개방이 되니까 그걸 설명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그 중국을 전공했던 중국 근대사를 전공했던 학자인데 스칼라피노는 말하자면 박정희 모델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물론 등소평이가 박정희 모델을 가져갔고 그래서 plural authoritarian dictatorship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원적 권위주의 독재. 일단 일장 독재니까. 말이 복잡하네. 복잡하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 그다음에 이제 모리스 마이스너라고 중국 공산당을 창당을 했던 이제 신청년 활동을 하면서 같이 첸도슈 진독수하고 그 저기 같이 공산당을 창당을 하고 모택동인 서승에 해당하는 리따짜오. 이대조. 이대조. 이제 그 사람을 연구를 하고 중국이 개방하고 난 뒤에 중국 근대사 전체의 통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중국 개방을 1984년 기점으로 중국은 actually existing capitalism입니다. capitalistic state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모든 시장이 자유화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낙관적이었네 둘 다. 둘 다 이제 사실상 스칼라피노도 그렇고 또 하나 누구? 저기 모리스 마이스너. 모리스 마이너스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 낙관적이 아니라 실제 이제 그 중국의 어떤 패러독스나 딜레마를 봤죠. 보는데 새로운 경제 개발 상태가 되니까 이행할 거다라고 본 거죠. 보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이크 펜스가 이제 작년 10월 4일 날 그 허슨 연구소에 마이크 펜스의 그거 보면 중국이 이권과 민주주의를 향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우리는 희망했었더랬다. 희망했었더랬다. 아니요, 했었더랬다. 그 어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과거 완료형. 영어에서 과거 완료형 쓰면요 굉장히 살벌해요. 살벌하죠. We had hoped예요. We had hoped. 맞아요. We hoped가 아니라. 그러니까 희망했었더랬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 전체주의 반동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개방을 하고
발전을 경제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모든 이해관계가 서로 다원화가 되고 이 다원화를 받아서 정치 체제도 민주화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뭐,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고 개인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희망했었더랬다. 됐다. 근데 그렇지만 망했다. 우리는 보니까 실망스럽게 그지없다. 예, 그러니까 조져야겠다. 그냥 그게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침략하고 있다. 네, 거꾸로. 그리고 세계 질서를 다 바꾸려고 그런다. 예, 그거 천하 질서로. 그거죠. 그리고 조공 체제로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미국은 저게 자유화가 되기는커녕 예, 예. 시진핑이라고 하는 리더십, 시진핑 시기에 들어와서는 저걸 만약에 방치하면은 두 가지, 국내적으로는 스탈린보다도 더한 거의 오웰식 소설에서 나올 수 있는 디지털 토탈리타리아니즘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보 기술을 사용한 전체주의. 전체주의죠. 예. 뭐 지금 가는 거고. 그거예요. 중국 국내적으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최소한 일본 앞바다까지,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뭐 인도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저기 동남아까지, 한반도 전체 서해 내외화. 서해 내외화, 서해는 뭐 내외화가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중국의 조공권에 들어간다. 네. 그러되면은 세계 질서는 한 1000년 이상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무지막지한 무질서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그거 가만두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미국 의도죠. 미국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제 미중 전략, 미중 전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문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노상 하는 말이 미국이 북한 어떻게 건드릴까 보려면 네. 북한이랑 뭐 밀당하는 거 볼 거 없이 네. 미국이 중국 어떻게 패고 있나 보면 된다. 네. 항상 그 말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폼페오가 어저께인가 MBC랑 인터뷰하다가 네.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여러 개를 했어요. 네,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이제 미국 그 참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야에 6월 네. 11일 날 폼페이오가 미국은 CVID를 추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날은 협정문에는 네, 협정문에는 협정문에는 CVID라고 하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저기 그거는 한참 뒤에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디뉴클라라이제이션 나왔죠. 협정문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디뉴클라라이제이션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 비핵화만 뒤에 CVID가 아니라 FFD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풀 앤 파이널. 그러니까 완전하고 그 최종적인 비핵화에 가겠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저기 어젠가? 네. MBC에서 다시 CVID 얘기 나왔어요. 용어가. CVID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맥시멈 프레셔, 평양에 대한 그 최고의 어떤 압력을 절대 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기 그 뭐야 경제 제재와 군사 포위를 안 푼다 그랬다. 안 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폼페이오의 발언이고 정말 놀라운 거는 옆에서 이제 기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마지막에 파이널 그 말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느냐?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지만은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CVID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뭐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은 내심 폼페이 발언은 그거 무너질 수 있다. 즉 베를린 장벽을 저기 예를 들어서 비핵화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평양 북한의 김정은의 그 기만 전술에 그냥 미국이 끌려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마저 뭐 그냥 이상한 그 비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Nobody knows. 네, 이게 그걸 그냥 읽어드릴게요. 읽어보세요. I remember I was a young soldier patrolling the East German border in 1989. 그러니까 내가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직전 그 해에 그 동서 베를린의 그 경계선을 내가 순시하는 나토 얘기했습니다. 저기 뭐야 저기 그러니까 주독
그러니까 독일 주둔 미군으로 내가 근무했었다. 그렇죠. 근데 no one anticipated that the wall would come down on the day that it came down. 누구도 베를린 장벽이 그날 그런 식으로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 못했었다. I'm hopeful that the world gets a day like that here as well, where no one expects that North Korea will take this action. 나는 여기 이 한반도 핵 위기에 있어서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아무도 북한이 그 같은 행위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다고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게 우리가 그냥 네. 그냥 트럼프가 워낙 말하자면 이제 이 표준화된 와싱턴의 그 잘 이 순치된 이 정치가가 아니라 그 사업을 했던 그리고 굉장히 그 뭐 일종의 이야기하면은 그들먹거리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남봉꾼 같이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 근데 그 밑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베를린 장벽을 이야기하면서 비핵화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보관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기억에 엄청난 맞으면 자신감이죠. 제 기억에 맞아 북한 해방을 암시하는 최초의 발언이에요. 그렇죠. 미국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북한 해방을 암시하는 최초의 발언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어마무시한 발언인데 이걸 아까 뭐 저기 우리 그 저기 비유하자면 뭘로 비교하겠어요? 물고기 비슷한. 자,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건데 지금 예. 자꾸 뭐 비핵화가 진전이 있느니 없느니 스몰 딜이니 빅 딜이니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베를린 장벽 이야기까지 이야기 두고 우리가 저기 조병설정에서 많은 이야기했지만은 예.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인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이 이 말하자면 핵심 이 논제 말하자면은 핵심 메뉴로 포함되어 있는 큰 판을 그랜드 스킴을 새로 짜는 그런 것인가 할 때 뭐 우리 둘은 저기 후자를 보고 후자죠. 있죠. 동아시아 자유화, 동아시아 해방이라는 큰 판 안에 안고로서 북한 해방 혹은 그렇죠. 북한 비핵화가 들어있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도 우리 많이 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조금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북한의 비핵화 혹은 북한의 해방 이 문제가 전제가 된 겁니다. 지금